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실전 중에서 심화편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캠프에 오셔서 앞에 우리 유주아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공부를 하러 오셨다 그러면 착각이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친구들을 만나고 또는 저희 같은 사람을 만나고 뭔가 즐겁고 액티브하게 텐션을 올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면 늘 사회에서 내가 뭔가를 남들보다 하나 더 갖고 있다는 느낌?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느낌? 이런 거에서 좀 해소가 되고 나 잘할 수 있어? 우리 모두 잘할 수 있어? 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혈관에 관련된 거 또는 나이가 나이인지라 어른들은 제가 오늘 뒤에서 말씀드린 발 마사지 무조건 좋아합니다. 무조건 좋아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젊은 그룹들이 과연 발 마사지 하는 거 좋아할까? 선생님 어때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시원해서. 자, 선생님 이조의 선생님 좋아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쉽게 하던 게 아니었어서. 근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오늘은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나 좋아하지 않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조의 요 선생님을 모델로 제가 반드시 기용을 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아까 살짝 마음이 변했어요. 뒤에서 너무 이쁜 사람을 뒤에서 제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 우리 동생? 동생? 형이잖아. 그러니까 동생 하면 손을 들어야지. 아까 모자 쓰고 화장실 가더만. 동생을 모델로 해서 제가 발 마사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막내기 때문에. 자, 박수. 예. 자, 그러면 빠르게 앞에 부분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당뇨병과 혈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합병증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발 마사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당뇨병에 갖고 있는 분들은 혈관 관리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혈관이 안 망가질 수 있나? 자, 혈관이 안 망가져야 합병증 안 온다네? 이것까지 다 알고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시원해서 또는 혈액순환 잘 되니까 즐거워서 발 마사지 하는 거를 실천하고 집에 가서도 꼭 해보시도록 그렇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빨간 거는 동맥, 파란 거는 정맥. 자, 혈관이 없는데 알고 계신 분. 자, 1조 제일 앞에 선생님. 네, 우리 몸에서 혈관이 없는 데가 어딜까요? 배에 혈관이 없구나. 아유, 그럼 배가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 자, 선생님, 우리 몸에서 혈관이 없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어디? 귀? 자, 옛날에 혈액형 검사 어떻게 했어요? 귀를 탁 찔러가지고 피를 내서 혈액형 검사를 했어요. 그치? 없는 데가 없지 않나? 정답. 띵동땡. 우리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혈관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이 망가진다네? 어떻게 망가질까? 자,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셋의 어머니, 예, 불고기 젤 때, 갈비 젤 때 나는 고기 육질 연하게 하려고 이거 반드시 넣어 하는 게 뭘까요? 뭐 넣고 하시죠? 요리를 밀키트. 그거 좋죠. 요새는 밀키트 안 사 먹으면 현대인이 아닙니다. 자, 우리 엄마들이 불고기 젤 때, 갈비 젤 때 고기 육질 연하게 하려고 반드시 넣는 게 바로 배를 갈아 넣거나 사과를 갈아 넣거나 넣어요. 그게 넣는 이유가 뭐야? 달달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안 넣으려면 설탕이든 꿀이든 물엿이든 올리고당이든 단 거를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단 것이 고기의 육질을 흐물흐물하게 해서 맛있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혈당이 높다. 딱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혈관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어? 이 혈관벽에 단물질들이 혈관벽을 흐물흐물흐물 연하게 망가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흠집이 생긴 혈관벽에
노랗게 이렇게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가서 들러붙고 해서 처음에는 죽 형태로 된 거를 죽상경화증. 그래서 얘네가 딱딱하게 혈관벽 안으로 딱 들어가서 딱딱해지면 바로 동맥경화증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혈관이 좁아졌으니까 혈액순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가장 안 될 것 같은 곳. 자, 어딜까요? 박강민 선생님, 어딜까요? 발가락? 발가락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생각합니다. 오케이. 본인 생각이니까 맞는 걸로 인정. 자,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가장 먼 곳 어디? 발. 혈액순환이 가장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발 마사지를. 자, 이렇게 혈관이 망가지면 좁아진 혈관 때문에 영양분이나 산소가 전달이 안 돼서 상처가 나도 아물지 않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을 잘 보호해야 되는 게 당뇨인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당뇨병의 만성합병증 쭉쭉쭉쭉 책에 나와 있습니다. 미세혈관합병증, 눈에 온다네. 그 다음에 신장에 온다네. 우리 신장 여기 양쪽에 2개 있죠. 그 다음에 신경병증. 얘네가 혈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 망막이 눈이 상이 맺히는 곳입니다. 망막에 있는 미세혈관들이 당뇨병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면 처음에는 새로운 길들을 막 만들어요. 미세한 혈관들을 더 만듭니다. 근데 걔네들은 잘 터지기가 쉽죠. 그래서 핏떡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망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장병은 뭐예요? 우리가 신장이 2개가 있어요. 우리 몸에 장기가 2개 있는 거는 하나가 망가져도 하나가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발견이 굉장히 늦습니다. 특히 콩팥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콩팥에 있는 혈관들이 당뇨병 때문에 망가지면 우리가 신장이 하는 역할이 바로 노폐물을 걸러서 내보내고 재흡수하고 이런 걸 하는데 바로 노폐물을 못 걸러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걸러주는 게 뭐예요? 인공투석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신경병증은 뭐예요? 특히 말초신경병증 같은 경우에는 발이나 이쪽 끝쪽으로 가는 신경들이 신경을 먹여 살리는 미세한 혈관들이 망가지면 신경병증이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혈관 합병증은 심질환. 여러분들하고 이제 조금 거리가 멀 것 같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먼 미래에 나이가 들고 그러면 심장에도 뇌에도 이런 큰 혈관들이 망가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예방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방적인 관리라는 건 뭐예요? 어느 날 내가 아이고 심장이 아플 것 같아. 지금부터 조심해야지. 띵! 이미 늦었다는 거죠. 지금부터 습관적으로 해나가는 것들이 먼 미래에 나의 질병을 예방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습관 형성의 첫걸음 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걸 그대로 이어가서 집에서도 그렇게 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미세혈관 합병증 중에서 망막병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안구가 이렇게 있는데 정상망막은 이래요. 그런데 당뇨병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시력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은 뭔 날파리 같은 게 자꾸 날아. 비벼도 개운치 않아. 이렇게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망막병증. 그 다음에 신장병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콩팥, 자, 여러분들 이렇게 손 뒤로 한번 해보세요. 양쪽에 여기에 콩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줌 소태 뭐 이런 거 와서 뭐 그렇게 하면은 뒤에서 선생님들이 퉁퉁퉁 쳐봐요. 신장이 괜찮은가 이렇게 쳐보거든요. 그래서 신장 같은 경우도 이제 2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잘 없을 수 있습니다. 한간에 소변에 거품이 나오는데 이거 신장이 망가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데 거품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개 있는 거가 증상이 나타나려면 2개가 어느 정도 다 망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 미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미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잘 관리는 당연한 거고. 자, 미리 하려면 뭐예요? 정기적으로 체크를 계속 해봐야 돼요. 그래야 알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병증은 우리가 신경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런데 이제 발가락 끝, 발 저림이 온다든가, 발이 화끈화끈 불에 댄 것 같은 느낌이 있다든가, 아니면 발바닥에 뭔가 합판을 댄 듯한 느낌. 그 다음에 감각이 꼬집었는데 아프지 않아? 이게 뭐지? 그 다음에 차가운 걸 댔는데 차갑지 않아? 뜨거운 거를 댔는데 뜨겁지 않아. 바로 감각이 소실이 되면 그런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망가지면은요, 뭐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변비, 설사 반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기능 장애나 이런 것도 올 수 있습니다. 실제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발기부전이나 성기능 장애 때문에 비뇨기과를 갔더니 어머 당뇨병이시네요 이렇게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습지만 제가 오래전에 석사 논문을 저런 걸로 썼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너무 민망해해요. 나이도 어린 것이 여자가 저런 발기부전에 대한 성기능 장애에 대한 논문을 쓰네? 막 심사하시는데 막 대충 심사를 하셔서 저 무난히 통과를 했습니다. 네, 서로 말하기 껄끄러우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오히려 당뇨병을 발견하기 전에 저런 문제 때문에 비뇨기과 갔더니 당뇨병이더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증상이 없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는 게 바로 당뇨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미세혈관 합병증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뻔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자,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합병증이 잘 안 올까요? 자, 4조부터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자, 4조부터 두 번째. 자, 합병증 안 올라면 첫 번째 뭘 잘해야 될까요? 네, 띵똥땡 혈당 조절을 잘해야 된대요. 자, 그 다음에 3조 선생님 뭘 잘해야 될까요? 자, 본인이 고민하는 거 이야기하시면 돼요. 왜? 남들도 다 잘 모를 거거든. 그러니까는 내가 얘기하면 무조건 정답이야. 혈당 조절 잘하면 된대. 자, 뭘 잘하면 될까요? 응? 여기 있네. 자, 뭐예요? 자, 모든 합병증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내가 미리 알고 대처를 하려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혈당 조절 잘해야 돼. 그 다음에 혈관 안녕하려면 혈압 조절 잘해야 돼. 그 다음에 혈관에 기름 안 끼게 하려면 기름 조절 잘해야 돼. 그래서 아까 쓰리고 말씀하셨죠?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자, 이 쓰리고를 잘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알고 늘 검사할 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올라가나 내려가나 더 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거를 잘 알려면 뭐죠?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혈관 합병증, 아까 혈관 망가지는 과정은 말씀드렸어요. 자, 대혈관 합병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 검사를 시행해서 심장은 심전도, 그 다음에 뇌졸중이나 이런 혈관들의 콜레스테롤 검사나 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측정해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쓰리고를 막으려면 식사 조절하시고 운동하시고 약물 드시라는 대로 다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쓰리고를 조절하는 방법. 고혈압이다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혈압이 올라가셨네요. 싱겁게 드시고 운동하세요. 당뇨병 때문에 가시면 뭐라 그래요? 식사 조절 잘 하시고 운동하세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기름기 덜 드시고 운동하세요. 에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식사와 운동과 약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인 겁니다.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어서. 네. 자, 그래서 나는 아직 혈압 나이가 젊으니까 먼 미래 얘기일 것 같아. 습관적으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싱겁게 먹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우리가 감각이 두 개가 둔해지는 감각이 뭐냐면 단맛과 짠맛이 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달게 먹고 좀 더 짜게 먹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서 지금부터 습관적으로 덜 짜게 덜 달게 드시는 거를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혈압 조절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 자, 자세에 따른 혈압 변화 한번 보세요. 어떤 게 가장 높아요? 눕는 게 101에 63이면 쭈그리고 앉았을 때 한 2, 30 차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쪼그리고 앉는다든지 이런 자세들이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자세들이래요. 그래서 그런 자세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라고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지혈증 관리입니다. 결국은 기름기를 많이 먹는 것 자체가 뭐 그게 젊은 사람들한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여성들은 폐경기가 다가오는 순간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생리할 때 쓰이는 건데 폐경이 다가오면 걔가 쓰임새가 없어지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에 여성들의 심혈관 질환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미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상적인 체중 유지할 것, 그 다음에 식습관 잘할 것, 그 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고 특히 술은 먹을 때는 술술술술 물처럼 넘어가요. 근데 쓰이고 남는 것들은 어때요? 기름
돼서 어디에 저장이 된다? 공간이 넓은 복부 이런데 저장이 됩니다. 술술술 먹었다가 기름 바뀌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 염두에 꼭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술을 먹을 때는 꼭 자기 전에 2잔. 자, 자기 전에 2잔이 자기 전에. 도수가 높을수록 잔이 작죠? 근데 나는 소주 먹을래 2잔만 먹으면 되지. 맥주잔에다가 딱 따라서 소주 2잔 먹어버려. 어떡할 거야? 안 되는 겁니다. 소주 막걸리 잔에다 따라 먹어? 요것도 안 됩니다. 자, 술은 다 자기 잔에 맞춰서 2잔까지만. 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발 마사지에 대한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당뇨병성 족부변변이 이렇게 발생 통계를 보시면은요, 제가 뭐 우리 환자분한테 양해는 안 구했지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당뇨병 환자세요. 제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도 받고 뭐 어머니랑 같이 식사 교육도 받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들이 일형당뇨병을 진단받은 거예요. 그 부모님이 너무 나 때문에 아들이 당뇨병이 됐다 너무 많이 자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당 조절을 하러 입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내과 병동이 자리가 없었어요. 내과 당뇨분 받는 자리가 없어서 정형외과 병동으로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정형외과 교통사고 환자, 산재 환자들이 막 입원한 병동에 입원을 했더니 젊은 엉아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정형외과 환자처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요법도 잘해야 되고 혈당도 규칙적으로 재고 관리를 운동도 막 하고 이래야 되는데 혈당 조절하러 입원해서 정형외과 엉아들처럼 먹고 놀고 아무것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병원에서는 강제로 인슐린 돌리고 막 하면서 조절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내보냈는데 병원에서만 어울린 게 아니라 이 엉아들을 밖에 나가서도 같이 어울린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술, 담배 하고 막 이러면서 관리를 소홀히 했어요. 그 처음에 뭐 상처도 나고 이러는데 혈당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가락 끝에 상처가 났어요. 그런가 보다 계속 조절하고 안 돼서 처음에 발가락 끝만 절단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발가락 끝 요만큼 잘라내면 남들이 안 보이잖아. 신발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 모르겠지. 그런데 우리 걸음걸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간 몸을 주셨을 때 다 이게 정상적으로 있을 때 걸음을 걸으면 똑바로 걸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만큼이 잘려나가면 그 잘려나간 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게 결국은 절단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절단의 49 내지 75%가 예방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걸 소홀히 한 거죠. 술, 담배 하면서 관리를 안 해서 예방 관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한쪽을 자르고 났더니 반대쪽 자를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쪽 다 하고 의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진전이 돼서 결국은 지금 투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는 최근까지도 저를 보면 그래요. 우리 누구누구가 선생님 말 잘 들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애는 착한데 그 엄마 얘기죠. 애는 착한데 관리는 못했어요. 안 착해도 돼요. 여러분 안 착해도 돼요. 절대 안 착해도 돼요. 나한테 착할 필요 없어요. 그냥 관리를 잘하세요. 착하지 않아도 관리 잘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족부병변은 일단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홀히 하면 한 조금 잘라서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하면 많이 자를 수 있어집니다. 그리고 혈관이 무서운 거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말초혈관에 문제가 있어 관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몸의 혈관은 모든 혈관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렸고 여기가 망가졌지만 여기 중간에 건너뛰고 여기는 괜찮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른 혈관들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때는 몸 전체의 혈관들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 안 괜찮은데 여기가 괜찮을 수 있나? 얘는 괜찮은데 여기가 안 괜찮을 수 있나?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한 통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라도 신호가 왔다 이러면은 몸 전체를 관리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당뇨병의 유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신경병증, 발가락 끝이 감각이 없고 둔해지고
느낌이 이상하고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당뇨발의 위험 인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티눈이나 굳은 살. 자, 이쁜 신발 신고. 그 다음에 플랫슈즈 같은 거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 예전에는 저도 매일 플랫슈즈를 신었어요. 그랬는데 플랫슈즈를 신다 보니까 저 뒤꿈치에 굳은 살이 굉장히 많거든요. 압력이 그대로 발에 전달이 돼요. 그래서 쿠션이 없는 신발을 신으면 발이 훨씬 더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납작한 신발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굳은 살이나 티눈이 많이 생긴 경우, 그 다음에 시력이 나빠서 상처가 잘 생기는 이런 사람들은 특히 족부병변의 위험인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는 경우. 담배를 피우는 경우. 우리가 발 마사지 열심히 해서 혈관을 이렇게 이완을 시켜놨어.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순간 어떻게 돼요? 혈관이 수축이 돼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자, 우리 저 가족은 왜 웃을까요? 웃는 이유가 있나? 왜 담배 얘기하는데 웃지? 아, 그렇지. 손가락이 막 이렇게 가고 웃고 난리 났어요. 자, 이제 고발 타임이에요. 저희 조카가요, 저희 현부가 예전에 담배를 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피우는데 저희 조카가 아기 때도 아니죠. 한 5살인가 그런데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 저희 아빠는 담배를 피우신대요.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래갖고 저희 형부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담배 딱 끊었어요. 자, 오늘이 그 타임입니다. 자, 나중에 얘기해줘요. 아빠가 어느 타임에 담배를 끊으시는지. 예, 그래서 흡연을 하는 경우 혈관 수축이 잘 올 수 있습니다. 예. 자, 발에 신경병증이 생기면 증상이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발의 감각이 무뎌지고 못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통증이 밤에 더 심해져서 잠을 잘 못 잔다. 그 다음에 감각 이상은 양측이 대칭적으로 잘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발가락 끝에서 점차 위로 올라온다. 이런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신경병증 체크리스트예요. 체크리스트를 보고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지, 저리나 화끈거리는 느낌 있나, 아니면 뭐가 닿으면은 너무 예민하게 느껴지나, 그 다음에 뜨거운 물, 찬물을 구분을 못하나, 그 다음에 상처가 생긴 적이 있나, 그 다음에 이렇게 진단받은 적이 있나, 밤에 통증이 더 심한가, 발이 너무 건조하고 갈라지지는 않는가. 자, 이런 거를 체크를 해서 한 개만이라도 얘가 나오면 우리는 이미 고혈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예인 경우에는 족부외과나 족부병변 보시는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정기적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에 혈관이 손상이 되면 증상이 있습니다. 하지로 가는 혈관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과 다리가 차다. 그 다음에 좀만 걸어도 종아리가 뻐근하고 아파. 근데 앉아서 쉬면 괜찮아. 또 걸으면 또 아파. 자, 이런 증상들. 그 다음에 다리에 털이 점점 없어진다. 발가락 끝에 이렇게 털 난 남자분들 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소실이 된다. 이러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발의 피부 두께가 얇아지면서 하얗게 빛이 난다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꾹 눌렀는데 빨리 빨개지지 않는 경우 났는데, 그 다음에 발과 다리에 맥박이 촉지가 안 되거나 약한 경우, 이런 경우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우리가 여기 이제 족배동맥이라고 해서 발등 여기 위에 맥박이 잘 뛰는지, 그 다음에 후경골 동맥에서 옆에, 그 다음에 수라 뒤쪽 해서 한번 짚어봐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 맥박이 잘 뛰는지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발 마사지 전에 해보실 일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발 관리 방법입니다. 건강한 발 관리 방법. 자, 5단계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자, 1번부터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자, 잠을 깨울 겸. 자, 1단계 시작. 통일성이 떨어지네. 2단계에서는 조금 더 통일성을 주시길 바래요. 2단계 시작. 네. 자, 3단계는 좀 더 크게. 자, 시작. 4단계. 5단계. 자, 그래서 발 관리를 잘 하려면 요 혈당 조절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발 씻잖아요. 저녁에 들어오면 발 씻고 나서 닦으면서 발 상태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발 관리하는 이 습관화를 생활화하는 거를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거,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발 검진 받는 거. 내가
발에 조금이라도 그 느낌이 이상할 때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내 발 괜찮아요?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발 상처가 혹여라도 생겼다면 뭐 잘난 그 상처 하나, 딱지 하나 안 잤는데 괜찮겠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혈당 조절이 불량하신 분은 특히나. 그래서 발에 상처가 하나 생기면 보통은 겉에는 요만한 콩알만한데 안쪽으로 방사형으로 퍼져서 쭉 이렇게 퍼져서 상처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빠른 처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단계 혈당 조절 잘하기. 여러분들 아까 목표 다 아신다고 했죠? 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내 목표대로 혈당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일 발을 관찰합니다. 자, 요거는 밑에 유튜브는요, 저희 당뇨병 교육 간호사에서 발 관찰, 발 마사지 동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서 매일 발 관찰하고 마사지하는 걸 함께 집에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매일 씻고 나서 발 닦을 때 발가락 사이, 발바닥, 발등, 맥박 짚어보기 이런 걸로 발을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자, 튀는 굳은 살 있다. 내가 집에서 튀는 거 붙여서 떼어버리라. 실패합니다. 실패합니다. 성공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튀는 떼어냈더니 한 번에 쏙 잘 빠졌어? 안 됩니다. 병원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이 시리고 차다. 양말 꼭 신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 씻을 때 물 온도는 우리가 뜨거운 거가 혈액순환이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는 미지근한 게 혈액순환이 가장 잘 됩니다. 37도에서 40도 그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혈액순환을 가장 좋게 합니다. 그래서 발 씻을 때 물도 너무 뜨겁지 않게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말은 발목이 조이지 않게, 신발은 편안한 신발로. 그래서 보통은 발가락 지금 선생님들 신발 신고 있죠? 자, 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꼼지락꼼지락 한번 해봐요. 꼼지락꼼지락. 발가락이 신발 안에서 꼼지락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두 분은 끄떡끄떡해요. 슬리퍼 신어놓고 두 분이 슬리퍼 신었는 게 딱 보이는데 발가락 움직여 보더니 끄떡끄떡하고 있어요. 맡긴 신발 신으신 분은 우리가 발가락을 신발 안에서 움직여 봤을 때 발가락이 꼼지락꼼지락 움직여질 정도의 약간 여유 있는 신발을 신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편안하죠. 그 다음에 특히 발톱 자를 때는 동그랗게 이쁘게 자르면은요, 끝부분이 살을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로 이렇게 자르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자, 앞에 튜브 하나씩 드렸어요. 들어보세요. 그게 뭐예요? 앞에 튜브 하나씩 드렸는데 뭐죠? 푸크림. 예, 뭐 푸크림이라고 안 쓰인 것도 괜찮아요. 바세린 로션 뭐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씻고 나서 건조해진 발에 크림을 발라서 충분히 발 마사지를 해서 혈액순환을 증진시키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정기적인 발검진 이거 보시면은 신경병증이 없다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감각신경병증이 있다 6개월마다, 그 다음에 혈관 말초혈관 질환이 있고 발병이 좀 있다 3개월마다, 발에 궤양이 생겼던 적이 있다 이러면은 매 1개월마다 발검진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상처가 생겨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바로 요 과정을 거치라는 겁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방이. 그 다음에 발 상처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 다 하지로 가는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꼬고 앉는다. 이거 눌리겠죠. 꽉 조이는 신발 신는다. 담배를 피운다. 이러면은 혈액순환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피하라는 거고요. 혹시라도 발에 염증이 생긴 징후를 알려면 피부가 다른 데보다 여기가 특히 뻘겋게 변했어. 만져봤더니 뜨끈뜨끈해. 이런 느낌 있는 거. 그 다음에 생긴 거는 멀쩡한데 누르니까 아파? 자, 이러면은 혹시라도 염증이 있는 날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 이유 없이 붓는다든가 이럴 때는 한번 검진을 꼭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발 운동, 발 스트레칭, 발 마사지를 할 겁니다. 얼굴 마사지 받아본 사람? 얼굴 마사지 왜 받았어요? 이뻐지려고? 돈을 주니까 해주셨어요. 자, 우리가 마사지를 받으면 얼굴도 이렇게 허연 얼굴도 마사지를 받고 나면 왠지 광채가 나면서 불구스름하게 이렇게, 그죠? 혈관이 자극이 돼서 혈액순환이 좀 더 증진이 됩니다. 그래서 실은 당뇨인들이 발 마사지를 해야 돼요? 아닙니다. 당뇨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발이든 등이든 얼굴이든 혈액순환 잘 되게 하려면 마사지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예요? 자,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피로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는 거 고단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사는 거 고단하지 않아요? 맨날 뭘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아. 선생님 아까 혈당 측정 4번 이상 한다고 손 딱 들었죠. 뒤에 제가 보니까 뒤에서 혼자 탁 이렇게 4번 이상 하는 사람 하니까 손 딱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 매일매일 찔러야 되니 힘들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지? 그런 거에서 해소될 수 있는 게 바로 마사지를 하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혈당 측정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나는 하루에 혈당 측정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 당뇨병을 갖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 마사지를 하는 이유 자체가 다리의 힘과 탄력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우열이 생겼던 거를 귀환시켜서 발의 피로감을 줄여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그러려고 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한 가지 더 한 스텝을 더 해야 되니까 피곤해? 아닙니다. 그냥 발 씻고 나서 20-30분만 투자하면 그날 피로 회복에 훨씬 도움이 되는 발 마사지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할 거 첫 번째 양말을 벗어서 저랑 같이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한테 치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뭔가 발 같은 거 남한테 잘 안 내놓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서로 발을 보여주면서 트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지시는 거죠. 왜? 남들한테 내 발 다 보여줬고 다 텄으니까. 자, 그렇게 프리한 분위기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건 뭐예요? 버퍼예요. 그거는 발 굳은 살 제거하는 겁니다. 이따 한번 같이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크림을 이용해서 발 마사지를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발 운동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발 마사지를 하나 앞으로 쭉 나오셔야 돼요. 자, 일어나 보세요. 이 분위기는 뭐지? 다 나오셔야 됩니다. 이리 나오세요, 이리. 자, 이쪽으로 다 나오세요. 그냥 바닥에 앉으실 거예요. 저도 바닥에 앉을 거예요. 같이 다. 자, 이제 다 모든 걸 떨쳐내고 다 이리 오세요. 우리 모델도 이쪽으로 오시고. 네. 자, 모델도 오시고, 자, 앞으로 오세요. 예. 자, 다들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여기로 올라가면 될까요? 자, 우리 모델 이리 오셔야지. 네.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선생님 우리 여기 다들 편안하게 앉으세요. 자리 잡고 앉으세요. 우리 모델은 위에 앉아요. 자, 위에 앉으세요. 자, 다들 나오세요. 자, 물유지 하나씩 들고 바닥에 오세요. 맨바닥 여기 깨끗해요. 사이좋게 앉으세요. 자, 사이좋게 앉으세요. 네. 자, 앉으시는 동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발 운동을 하면 훨씬 혈액순환이 증진이 되거든요. 자, 발 운동 하시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자, 이어서 할 거예요. 자, 이제 발 스트레칭부터 해볼게요. 자, 신발 벗으세요. 발을 보여주려면 신발을 벗어야죠. 자, 신발을 벗어요. 자, 우리 모델부터 신발을 벗어요. 자, 신발을 벗습니다. 먼저 발 스트레칭을 하고 발 마사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발을 벗고 양말도 벗어야죠. 신발만 벗으면 안 됩니다. 양말도 벗어야죠. 그럼요, 발 마사지 하려면 양말 위에다 할 수는 없죠. 자, 여러분들, 자, 내 발이 깨끗해 안 깨끗해 하나 상관없어요. 신발 벗어서 뒤로 놓고 자, 발 쭉 앞으로 뻗으세요. 우리 자, 모델도 발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자, 먼저 발 스트레칭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 발이 10발가락이 늘 붙어 있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먼저 엄지검지를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발 앞으로 쭉 뻗고 엄지검지 비벼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벗어야 되나요? 자, 엄지검지 비벼봐요. 자, 이렇게. 자, 엄지검지 비벼봐요. 그럼 뭐가 움직여요? 10발가락 다 움직여요. 자, 우리 모델 이쪽 보고 앉을까? 네, 자, 앉아서 자, 엄지검지 열심히 비벼보세요. 자, 엄지검지를 비벼봐요. 그러면은 발가락이 10개 다 따라 움직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자, 앞으로 쭉 펴고 그 다음에는 발가락 벌리기를 해보겠습니다. 발가락을 벌리고 힘을 쫙 주고 제가 그만할 때까지 있어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발가락 쭉 펴기. 자, 쭉쭉쭉쭉 힘줘요. 자, 잘 안 벌어지죠? 오, 발바닥이 지가 날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빼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쫙 벌려요. 자, 쭉쭉쭉쭉쭉쭉쭉.
안 되시는 분은 손가락을 사이에 끼고 쫙 같이 벌려보세요. 힘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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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힘 빼고. 자, 다음 스트레칭으로 넘어갑니다. 자, 발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자, 쭉 핀 상태에서 발가락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자, 발가락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자, 올렸다 내렸다. 자, 올렸다 내렸다. 까딱까딱 한번 해보세요. 자, 왠지 발가락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전체가 움직여지죠? 자, 발 스트레칭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발목을 돌려서 자기 이름 써보는 겁니다. 자, 각자 이름 있죠? 저는 홍명희 이름 씁니다. 발목을 돌려서. 자, 발목으로 자기 이름 써봐요. 자, 우리 이름이 박상호. 자, 제대로 쓰나 보겠어요. 자, 발목을 돌려서 이름을 씁니다. 예, 자, 잘 쓰고 있어. 예. 자, 선생님들은 왜 안 해요? 자, 발목으로 이름 한번 써보세요. 예, 자, 발목을 돌려서 이름을 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뒤꿈치 근육 밀어 올리기인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앉아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잘 못할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버스 기다리거나 그럴 때 뒤꿈치 딱 들어 올리고 이렇게 서서 기대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뒤꿈치만 들었을 뿐인데 뒤꿈치부터 엉덩이 위에까지 쫙 당겨서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좀 더 나이가 드시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되시면 요실금 이런 것들이 와요. 그래서 일부러 케겔 운동이라는 걸 시킵니다. 그런데 요 뒤꿈치만 들고 있어도 바로 케겔 운동이 절로 됩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부터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까지 딱 당겨져 올라가는 이 느낌대로 근육 밀어 올리기를 하시면 뒤에 엉덩이부터 탄탄해지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당겨 올라갑니다. 엉덩이가 사과 엉덩이, 이쁜 엉덩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열심히 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 마사지를 할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집에서 발 마사지 할 때는 저녁에 피곤하니까 미지근한 물로 발을 씻습니다. 자, 발을 씻고 물기를 발가락 사이를 포함해서 다 잘 닦아줍니다. 자, 오늘은 물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물휴지를 가지고 발을 닦으시면 됩니다. 자, 물휴지로 닦을 사람 닦고 내 발 깨끗해 안 닦아도 됩니다. 자,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발 마사지는 발가락 끝부터 무릎 위까지 보통 다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손은 발 끝에서 위를 향해서 심장 쪽을 향해서 쓸어 올리는 형태대로 해서 발 마사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손가락 끝과 손바닥에 힘을 주고 올리고 내릴 때는 힘을 빼고 부드럽게 그렇게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동작은 한 8번 정도 반복하시고 한쪽만 하면 안 돼요. 한쪽 해시고 한번 보시고 반대쪽도 반드시 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영상 있는 것도 저희 유튜브에 혼자 하는 손쉬운 발 마사지 당뇨병 교육관에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요거를 참고해서 마사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사지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느리고 부드럽게, 중간에는 조금 빠르고 강하게, 마지막에 다시 부드럽고 느리게. 그리고 심심하니까 구령을 불러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시면 훨씬 리듬감 있게 잘 됩니다. 그러니까 구령 부르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동작부터 제가 우리 모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놓고 여러분하고 같이 해볼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저희 그 딸내미를 시켜서 요거 알바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움직이게.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할 겁니다. 자, 우리 모델을 데리고 해야 되니까. 자, 먼저 여러분들 이게 발에 굳은 살을 제거하는 버퍼예요. 자, 굳은 살을 제거하는 이 버퍼는 여러분들 병뚜껑 이런 걸로 하면 발에 상처가 나기 쉽거든요. 근데 굳은 살은 왔다 갔다 제거를 하시면 잘 안 떨어집니다. 발을 불린 상태에서 물기를 닦고 부드러운 상태에서 한 방향으로 밀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봐요. 굳은 살이 있으신 분 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불리고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물기를 닦고 한 방향으로 합니다. 자, 보세요. 굳은 살 제거할 때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굳은 살이 안 떨어져요. 한 방향으로 해서 굳은 살을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굳은 살이 제거가 그렇죠. 한쪽 방향으로 굳은 살 제거를 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 마사지를 해볼게요. 로션을 꺼내세요. 로션 뚜껑 따서 이제 본인이 쓸 거니까 쓰시고 남은 거 가져가셔서
방에 가서 해보시면 돼요. 자, 로션을 손에 짜고 발가락 사이를 애기다? 선생님 마이크 좀. 자, 로션 짜셨어요? 손바닥에다 로션을 짜세요. 앉으세요. 손바닥에다 로션을 짜시고 발등하고 발바닥에 골고루 다 발라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할 때는 실은 이제 이거 바지를 좀 걷고요. 이렇게 발가락 사이 빼고 발바닥과 발등에다 골고루 로션을 발라줍니다. 자, 바르셨어요? 자, 충분히 바르세요. 자, 바르신 다음에 자, 첫 번째 동작은 손을 이렇게 맞잡아서 이렇게 쓸어서, 네, 이렇게 쓸어서, 자, 이렇게 양쪽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죠. 본인이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어 올리시면 돼요. 자, 그렇지. 두 분이 나란히 마주보고 하실래요? 왜? 원래 모르는 사람끼리 하는 겁니다. 자, 자기 발 위로 올리세요.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올리고 나서 자, 끝을 향해서 자, 쓸어 올려요. 양 맞잡고. 자, 어떻게 해요?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자, 그렇게 힘없이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손가락 끝과 손바닥에 힘을 좀 주고, 힘을 줘서 자, 쓸어 올리고, 또 쓸어 올리고, 그치? 쓸어 올리고, 예, 네, 둘, 셋, 넷, 셋, 셋, 넷. 자, 첫 번째 동작 그렇고요. 자, 두 번째 동작은 보시면 발옆 안쪽과 바깥쪽을 어떻게 해요? 쓸어 올리기예요. 자, 이렇게 이번에는 발을 이렇게 잡고 쓸어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쓸어 올리세요. 이렇게. 그럴 때 발바닥 밑은 손가락으로, 위는 엄지로. 자, 쓸어 올리세요. 어떻게 힘을 줘서 쓸어 올리기. 그쵸? 자, 발바닥에 힘을 줘서 쓸어 올리기를 하세요. 어때? 느낌이? 이따 우리 모델한테 느낌을 들어볼게요. 자, 슬라이드 다음 걸로 선생님 넘겨주세요. 밑에 걸. 자, 세 번째 동작은 우리가 발가락 이렇게 자기 발바닥을 보시면은요. 뒤에서 쑥 올라오다 보면 여기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걸 용천이라고 하거든요. 용천을 엄지로 꾹 한번 3초간 눌러보겠습니다. 꾹. 자, 띄고 다시 한번. 자, 뒤꿈치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마주 보이는 부분. 자, 꾹 눌러서 3초간 자, 눌러보세요. 자, 시원한 느낌이 드나요? 시원한 느낌이 들게 꾹 한번 자극을 하라는 얘기예요. 눌러서. 자, 우리 발바닥이 한방에서는 자기 몸 전체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꾹 눌러서 자극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작은 발가락 사이사이를 손가락으로 뼈를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벌려서 아까 잘 안 벌어졌던 분들 이렇게 종종 눌러주세요. 자, 간지러워요? 참는 중이야? 아파? 아니요, 안 아파요. 시원해요? 네. 시원해요 할 때는 크게 말해줘야지. 자, 발가락 사이사이를 엄지를 이용해서 요 사이를 이렇게 다 눌러주세요. 자극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발가락이 벌어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신발 안에서 양말 안에서 갇혀 있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자극을 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 동작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발등에 굉장히 많은 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지를 이용해서 발가락 위로 올라가면서 발등뼈를 조곤조곤 다 눌러주세요. 그럴 때 밑에 손가락이 남잖아요. 엄지는 위를 누르는데 밑에 손가락으로는 발바닥을 같이 자극을 해주는 겁니다. 자, 위로 쭉쭉쭉쭉 누르면서 위로 동작을 좀 정확하게 해주실래요? 우리 모델분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아, 모델 안 시켜줘서 그런가? 발이 아파요? 조금? 반대쪽은? 자, 그렇게 밑에 손 놀리지 마시고 발바닥을 자극하시고 엄지로는 뼈를 다 조곤조곤 눌러서 자극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이에요. 6번에는 지금 계속 아래 위로 했거든요. 이번에는 안에서 바깥으로. 자, 쓸어서. 자, 이렇게 쓸어서.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그러면은 밑에 손가락이 계속 같이 따라가면서 발바닥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위에는 엄지를 이용해서 하지만 밑에 손가락이 바닥을 같이 자극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등과 발바닥을 동시에 자극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이요. 다음 선생님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발등에서 발목으로 이렇게 전체,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쓸어 올려보세요. 자, 쓸어 올려서요. 쭉쭉쭉쭉, 쭉, 자, 쭉쭉 쓸어 올리세요. 예, 됐어요. 자, 다음 동작은 보시면 복숭아뼈. 양쪽에 있는 복숭아뼈를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빙글빙글 돌려서 쭉쭉쭉쭉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자, 다음이요. 자, 그 다음에 무릎 뒤쪽을 감싸서 이렇게 돌려주란 말은 우리가 여기 여기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여기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는 겁니다. 뒤꿈치 쪽에 지금 선생님들이 긴 바지를 입고 있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뒤꿈치 부분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는 발목까지만 쓸어 올렸는데 이번에는 길게 잡고 발끝에서 위를 향해서 앞쪽과 뒤쪽과 종아리 부분까지 쭉 쓸어 올리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이 저녁 때 되면 많이 부었을 거예요. 종아리가 부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극을 해서 우려일이 있는 것들을 다시 귀환시키는 역할을 해서 쓸어 올리는 겁니다. 쭉쭉 쓸어 올리는 겁니다. 다음이요. 자, 그 다음에 종아리 뒤쪽은 실은 이제 저게 모양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이렇게 내 다리를 이렇게 잡으면 전체로 감싸서 돌려서 종아리를 위로 쭉쭉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뒤쪽까지. 자, 이렇게 잡고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면서 끝까지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 종아리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힘을 주지 않으면 그냥 쓱쓱쓱쓱 올라가거든요. 힘을 주고 돌려주시면 돼요. 나선형으로 돌려서 로션을 바르는 이유 자체가 이제 건조함도 막지만 리듬이 생겨서 훨씬 마사지 하는데 부드럽게 잘 할 수 있어져요. 그래서 로션을 충분히 바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동작이에요. 자, 손을 이렇게 갈퀴 형태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쓸어 올리세요. 위까지 쭉 쓸어 올려보세요. 아픈 듯 하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이렇게 발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12동작을 해봤어요. 자, 옆에 발하고 한번 안 한 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만져보세요. 양쪽을 만져보세요. 안 한 발 만져보고 그 다음에 발 마사지를 한 발 만져보세요. 자, 어때요? 어떤가요? 느낌이? 좋아요? 시원해요? 그럼 나머지 한 발은 어떻게 할까요? 방에 들어가서 이따 저녁에 하실 거죠? 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발 마사지 마지막으로 우리 모델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원해요. 시원해요. 또 시원만 해요? 네. 기분이 좋아요? 네. 예.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네. 기분도 좋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시원하고 잘한 것 같죠? 네. 이따가 로션 갖고 가서 저녁에 또 할 거죠? 한쪽? 네. 네. 수고하셨어요. 자, 여러분 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귀찮다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 발을 소중히 여기시고 관리하시면 내 몸에서 가장 귀하지 않게 여겼던 발은 우리 몸을 전체를 싣고 생활하는 데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부터 귀하게 여기는 습관을 들이시면은요, 여러분들 몸 전체가 다 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20분, 30분을 소요를 해서 매일매일 발 관리를 좀 생활화하셔서 그 습관적으로 발 관리를 하시면 건강하게 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발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언제든지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고 의사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치부가 아닙니다. 발은. 여러분들 몸을 다 싣고 다니는 소중하고 또 소중한 발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발 관리하셔서 건강한 혈관, 편안한 발,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심화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